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염호건입니다. 염호건과 함께하는 코인 이야기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저는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블록체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블록체인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정확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정확히 알게 되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안목과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구축 원리라든지 그것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원리를 보면, 자,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이나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대로 대개 한 이곳에 보이는 한 10개 정도의 단어로 블록체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책에서도 보면 블록체인은 프로그램상에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장부인데 그것이 블록이다, 그것이 체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어떤 조직에도 장부가 있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부, 레저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든지 장부가 있다고 말했어요. 친목회에도 가면 장부가 있고, 은행에 가면 거래 원장이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도 분산 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목회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기 전에 순서대로 친목회 장부, 은행의 거래 원장, 그 다음 블록체인 분산 원장,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목회 장부는 그 친목회 간에 회비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장부예요. 자, 이런 장부는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해서 그것을 PC 또는 손으로 작성을 해서 혼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회의 때 이것을 제출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총무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회 장부, 이런 장부는 중앙화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centralized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은행의 장부도 이와 같은 똑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행의 장부를 보면, 은행의 거래 원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금할 때 은행의 거래 원장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은행 지점 단말기를 통해서 중앙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지점과 본점에 있는 호스트 컴퓨터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장부가 은행 거래 원장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봤어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은행의 거래 원장, 이 은행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의 거래 원장, 블록체인의 거래 원장을 분산 원장이라고 해요. 그래, 분산 원장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 바꿔 얘기하면 비트코인의 분산 원장,
이더리움의 분산 원장,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 원장,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우리 은행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신한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가 별개로 그 분산 원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산 원장이 좌측에 있는 모양으로 분산 원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블록 헤더, 거래 정보, 기타 정보, 이런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블록체인 분산 원장의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이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블록 헤더, 거래 정보, 기타 정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른쪽에 이런 모양으로 암호화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0200 이렇게 숫자로, 이 숫자는 16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 원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상에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블록 헤더, 거래 정보, 기타 정보가 오른쪽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최종의 그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0분 동안 거래된 내역, 예를 들면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대금값으로 송금하고 빌린 것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10분간의 모든 기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분 동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보면 64자리 숫자로 블록 해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64자리 수로 프로그램상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양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다시 설명드리면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은 비트코인이 10분간 거래된 모든 내역이 오른쪽에 64자리 숫자 값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안에 이러한 숫자가 10분 동안 거래됐던 것이 암호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친목회를 보면 여기 회장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총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감사,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모든 기록을 총무가 혼자서 기록 보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된다고 해서 중앙화되어져 있다. 아까 말씀대로 centralized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친목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잔액이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만은, 그 친목회 장부의 금액이 100억이고 500억이고 1000억이 된다고 하면, 이 총무가 혼자 관리하면 그 자금이 그 장부가 조작되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목회는 그 총무가 기록하고 감사가 확인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은행의 거래라고 하는 것도 이거와 다르지 않게 똑같은 형식으로 아까 장부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런 그 은행의 거래 내역을 기록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전산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은행의 전산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은행의 전산망은 은행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본사에 호스트 컴퓨터를 두고 지점에 단말기를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사의 컴퓨터 호스트와 지점의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되는 것이 은행의 전산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전산망은 좌측 클라이언트가 지점의 단말기에 지점에 가서 예금을 출금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호스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의 전산망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전산망은 은행이 영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모든 비용을 대고 구축을 했고 관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앙화되어져 있고, 이 기록이 잘못되거나 하면 은행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통해서 방화벽을 구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안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전산망은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는데 블록체인의 전산망, 바꿔 얘기해서 비트코인의 전산망은 이게 은행의 전산망이라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의 전산망은 어떻게 구축되어져 있냐? 비트코인은 누가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주체가 이 컴퓨터를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이 전산망이 구축되어져 있냐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보면 서버가 있는데 여기 서버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는데 요거가 없는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블리스 중앙이 없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앙 없이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노드 A, B, C, D를 지점의 단말기라고 생각하면 컴퓨터 A, B, C, D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게 누가 연결했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상에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마련해 놓고 이 시스템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라. 연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코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설명하면 컴퓨터를 어떤 사람은 선의로 이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선의로 자기 전기값을 지불하면서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이 네트워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면 이 자원을 리소스를 여기 제공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리스 피를 줄게 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임대료를 줄게. 그 임대료가 뭐냐? 그것을 코인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해요. 채굴자. 이 채굴자는 컴퓨터 노드 A, B, C, D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의 컴퓨터의 파워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A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대의 컴퓨터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파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코인을 분배할 수 없어서 캐시 연산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면 푸는 순서대로 코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에 따라서 먼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파워가 큰 사람이 먼저 코인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컴퓨터 파워에 따라 가지고 먼저 채굴되고 그 다음에 또 채굴되고 이런 순으로 채굴되는데 그래서 이걸 처음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을 임대업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임대업자의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준다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채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산망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 없이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제공하면 그 제공한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이런 형식으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노드 수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1,000노드 이상이 됩니다. 한 노드는 한 개의 컴퓨터일 수도 있고 1,000대의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은 노드는 많은 코인을 채굴하게 되고 컴퓨터 수가 적은 노드는 적은 코인을 채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진 전 세계에 연결되어진 컴퓨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아까 은행의 전산망이 본전부터 전국의 지점에 연결이 되어져 있듯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서 유럽, 미국,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11,000개의 노드가 한 대의 컴퓨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은 뭐다?
한 대의 컴퓨터로 묶어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중앙이 없이 전 세계 컴퓨터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컴퓨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전 세계 컴퓨터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월드 컴퓨터다. 그런데 전 세계가 연결된 컴퓨터의 모든 기록이 똑같이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에 탄생한 이후 지금 10년 동안 거래된 내역이 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 번도 외부의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정보가 조작되거나 위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뢰하게 되고, 화폐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는 월드 컴퓨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요약을 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하드웨어다. 그 하드웨어는, 블록체인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다, 인프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비트코인 뭐냐 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고,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프로그램이구나, 소프트웨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일반 컴퓨터의 여러 대와 슈퍼컴퓨터 한 대와 컴퓨팅 파워를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슈퍼컴퓨터는 그 컴퓨팅 파워가 900테라헤르츠급 성능이면 블록체인의 여러 대가 연결되어져 있는 컴퓨터의 성능은 한 대의 슈퍼컴퓨터보다도 그 성능이 2배 이상 큽니다. 이렇게 그렇게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 파워 가지고 비트코인 컴퓨터의 성능을 제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커들이 공격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은행의 슈퍼컴퓨터는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1년에 2천억 이상 보안 유지 비용 등이 들고, 블록체인은 각각의 노드들이 개인들이 전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세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그 전기 값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전기인데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은행의 전산망이 구축되는 것처럼 중앙에서 어떤 특정인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은행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은행처럼 구축하는데 특정인이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렇게 블록체인이 구축된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워킹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